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 혀먹어요. 12시까지 자고 떠자고 일어나 가지고 빨래 두통 해 놓고 커피 2잔 마시고 일회용 2잔 마시고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더라고요. 그죠? 했죠. 그죠?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발 여권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시고 뭐 북한 이런 거 챙기지 말고 국민부터 좀 챙기세요. 경제가 엉망인데 뭐가 김정은이 중요하고 북한이 중요하고 중국이 중요합니까? 국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정신 차리세요. 진짜 난리예요, 여러분. 진짜 지금 살벌해요, 살벌해. 살벌하고 진짜 뭐 어? 돼지 띵띵한 돼지 뭐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그거 뭐 중요하나요? 저기 북한 주민들은 국민들은 다 못 먹고 살아가고 삐쩍 말라가고 다 그런데 그 살 쪘는 거 보셨죠? 아이고 진짜 참 그게 공산주의 민낯인데 뭐 좋다고 다 퍼주고 아이고 진짜 뭐 가짜 뉴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짜 뉴스는 무슨 가짜 뉴스예요? 정신 좀 차리고 정치 좀 똑바로 잘하세요. 먹고 살도록 잘 해주세요 좀 제발. 여러분 제가 어제 하던 얘기 있죠. 그 청경자의 하가와 저희 아버지와의 또 저와의 어떤 그 이야기 후편을 2편을 얘기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셔 가지고 스케치북 한 권을 가지고 집에 오셨어요. 가지고 오셨는데 인제 술이 취하셨으니까 스케치북을 이렇게 던져주고 아버지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스케치북을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신 거죠. 보시니까 빨가벗은 여자들이 인제 그 사파예요, 사파. 스케치죠, 일종의.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는 인제 아버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는 인제 딸인 저에게 인제 그 스케치북을 주면서 "이게 뭐냐고 무슨 그림이냐."고 이렇게 인제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3-4 학년쯤 됐을 거예요.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빨가벗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. 빨가벗은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눈 눈과 눈썹이 하나도 없었어요. 없고 밑에다가 사인이 있으면서 사인 옆에 르 사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옛날에 여러분 그 제가 어릴 때 술집이 이름이 조그만 간판에 쌀옹이라고 적혀 있는 간판을 수없이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탁 똑똑한 척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죠. "엄마 르 사롱이라고 적혔는데 르는 사롱 이름이고 이거 사롱이 술 먹는 데니까 술집 마담이 아버지에게 술 팔아 먹으려고 이 스케치북을 준 것 같다."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. 저희 엄마도 인제 순진한 거죠. 막 울면서 막 슬프게 우는 거예요. "아이고 참 너가 아버지가 미쳤다, 미쳤어." 하면서 "아이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 빨가벗은 여자들 사진을 이 그림을 받아오다니. 아이고."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인제 샤프를 탁 꺼내 갖고 그때 샤프가 처음 나왔어요. 샤프 아시죠? 그래 갖고 그거를 이제 눈썹과 얼굴에 여자 발가벗은 여자의 모습에 눈과 눈썹이 없으니까 그걸 최대한 눈썹을 다 그리고 눈썹을 쫙 그려 갖고 막 지우개로 지워 가면서 막 맑고 큰 초롱초롱한 눈을 있잖아요. 그 스케치북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인제 그렇게 그린 거예요. 그리고 인제 아버지가 항상 이제 저를 예뻐하고 좋아하셨으니까 인제 아버지가 진짜 우리 딸 그림 너무 잘 그린다." 칭찬해 줄 거라고 이제 그런 부푼 꿈을 다 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죠.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따귀 불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버지가 저 따귀를 때리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잘 몰랐지만 청경자 씨가 당대의 최고의 화가였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항에서 우연히 청경자 씨를 만나게 됐고 그 사파를 이제 받은 거예요. 받았는 건데 그 딸이 인제 그 눈을 그렸으니까 당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망친 거잖아요. 그 아버지가 화가 나 갖고 저 따귀를 따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알 리가 없잖아요. 청경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. 그냥 '화가인가 보다.' 했죠. 그래서 그리고 며칠 동안 인제 아버지를 피해 다녔어요. 아버지가 무서워 갖고. 근데 무섭기도 무서웠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, 그 딱이 맞았는 게. 그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엄마들이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자식들을 때리는 게 그냥 뭐 예사 일이에요. 흔한 일이었죠. 그래서 엄마에게 몽둥이를 맞은 적은 있었지만 아버지한테 따귀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아버지가 저를 혼을 안 냈어요. 안 내고 항상 예뻐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따귀를
맞았으니까 저는 그때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 얘기만 아버지 아자만 나오면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아버지가 저쪽에 골목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. 옛날 같으면 막 가갖고 아버지 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또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 저희 집에는.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올 때 되면은 저는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. 뒷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.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. 그날 이후로. 그래서 상처를 이제 엄청나게 받았는 거죠.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근데 복수를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. 아버지가 죽으라고. 아버지가 죽어버리라고. 내 따귀를 때렸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 돈 벌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럼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미술대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갈 때마다 상을 타 갖고 제가 받았는 미술상이 엄청나게 많아요. 많은데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거는 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. 안 하고 이제 뭐 미술 대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. 안 나가고 계속 그림을 안 그리는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일 또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그림을 그리던 딸이 그림을 안 그리니까 아버지가 왜 그림을 안 그리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물으시면은 제가 그냥 따귀를 맞아 갖고 그것 때문에 안 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개를 잘려잘려 흔들면서 그냥 미술이 그림이 싫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버지가 진심으로 "내가 너 따귀를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."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인제 그 말씀을 안 하셨고 저는 그게 이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리기는 그러고 인제 나중에 뭐 하실 도 다니고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 아버지 보는 데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. 좋아했으니까 그리기는 그렸는데. 그래서 아버지가 "나중에 커서 너 화가가 돼야지. 화가 되라."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럼 저는 무조건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. 무조건 싫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무조건 그 아버지한테 그 그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 스케치북 한 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예뻐한 딸의 따귀를 때렸냐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못 받아 가지고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아버지가 진짜 저를 예뻐하셔 가지고 제가 밥을 안 먹거나 이러면 아버지가 초밥을 사 가지고 학교로 오셨어요. 근데 아버지가 진짜 잘생기시고 멋진 분이셨거든요. 그럼 그 가을날 베지색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면서 교정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진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었으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엄청 저를 부러워했죠. 그러면 아버지가 그 초밥을 교정해서 아버지랑 같이 그 막 단풍잎이 떨어지는 그 은행잎이 떨어지는 그 벤치 위에서 이제 아버지랑 그걸 먹고 초밥을 먹고 또 아버지가 가끔씩 인제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어요. 그러면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다니셨어요. 다니면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 주셨죠. 들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다 해 주셨는데도 그림은 안 그리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. 그 정도로 그때 그 아버지한테 맞았는 그 후유증이 그렇게 컸던 거죠.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제가 이 글을 아버지 청경자 씨 이야기와 그 아버지 이야기를 글로 남겼는데 어떤 학아분이 그분도 좀 우리나라 유명한 분인데 저한테 꼭 저를 한번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고 연락을 우연히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이제 청경자 씨 제가 그 샤프로 그린 그 스케치북의 행방을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사고 싶다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청경자 씨 그림이 이제 대단한 거죠. 근데 그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다음 날 그 지우개를 딱 지워도 그 눈 샤프 자국이 워낙 그 진하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. 남아 있었고 그 그림을 나중에 아버지 친구한테 하랑하시는 분한테 그냥 싸게 그때 돈으로 12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준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
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그림이 없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죠. 그래서 그렇게 팔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화가분이 엄청 아쉬워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보고 그 얘기가 그냥 한국 미술사의 핵을 끓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 잡지사나 어디 그런데 그 글을 한번 내보라고 제가 그 제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에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딸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엄마에게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어떤 애착과 연민이 있다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진짜 화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화가가 되었을지도 몰라요. 아무튼 아무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귀를 하나 맞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쩌면 제 꿈이 바뀌어 버린 거죠. 꿈이 바뀌어 버린. 사실 별거 아닌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때 저 어릴 때는 뭐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드는 거는 그렇게 뭐 흔한 일이었는데 저는 그 따귀를 맞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큰 상처였어요. 음. 그렇게 나를 예뻐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따귀를 때리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. 지금도 뭐 살면서 누군가에게 뭐 험한 말을 듣든가 험한 말 있잖아요.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육두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들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죠 저는. 그래서 어 그때 진짜 그래 큰 상처였죠 저한테는. 아. 근데 그때 그래도 그림은 그렸어요. 그렸는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는 안 그렸어요. 그래도 좀 나이가 더 들고 좀 이제 뭐 고등학교 이래 되니까 아버지가 "그림을 그리지 않겠냐."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그림이 싫다고 말을 했어요. "뭐 될 거냐?" 이러면 그냥 "나는 모르겠다."고 말했어요. 그냥 모르고 그냥 그림은 무조건 안 그린다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인제 고등학교 때는 뭐 그 책 읽는데 글에 미쳐 있었으니까 원래 글과 그림을 다 동시에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림은 아예 그리지 않았죠. 문예반으로 갔으니까 미술반에 가야지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. 갔으니까. 음. 그러니까 청경자 씨의 그림을 인제 그 어릴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그분이 뭐 그 꽃과 여자와 뱀과 막 이런 게 주제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'아 이 여자의 그림은 마녀의 그림일지도 모른다.'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아버지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빠져 가지고 '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따귀를 때릴 수 있나.' 막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그 청경자 씨에 대한 어떤 그 어 어쩌면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어떤 그런 미움 그런 것들이 있었죠. 음. 지금도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가 여러 포즈를 취하고 눈과 눈썹이 없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눈과 눈썹을 다 그렸던 거죠. 지금 아마 그 그림이 있었더라면 한 시가로 스케치북이지만 한 1억이 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청난 어떤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어떤 책들이나 뭐 고미술품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좀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죠. 그런 것들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어릴 때 보고 자랐고 아버지랑 특별하게 친했어요. 제가 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데 다른 식구들은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좀 아버지가 물려주신 고미술품 뭐 토기 있죠. 신라시대 토기 뭐 그런 거 그리고 책들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어요.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음악, 미술 뭐 어 모든 걸 다 사랑하셨죠. 책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.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제 이게 몸에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지금도 뭐 전 뭐
뭐 차를 갖고 싶다, 뭐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좋은 책을 보거나 뭐 좋은 뭐 고미술품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시장통 같은 데 가 갖고 뭐 그런 걸 발견하면은 그걸 사게 돼요. 그걸 사더라고요. 저도 아버지 모습과 비슷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 외국 같은 데도 가면 뒷골목에 가 가지고 그 오래된 물건 있죠. 그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인제 가방 속에 넣어 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옛날 물건들이 좀 많아요. 그 아버지의 영향인 거죠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인제 제가 저희 집에서 모신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시켜 드렸어요 제가. 아버지 몸을 모욕을 한번 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늘 그 자유롭고 음 강하고 그리고 아주 유쾌한 분이셨어요. 진짜 긍정 그 자체였죠. 그냥 절망을 모르고 부정을 모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. 그 정도로 많이 웃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그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. 아버지가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. 그렇게 큰 태산 같았던 분이 그렇게 작게 느껴졌어요.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작게 느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인제 당신의 몸을 보이시는 걸 좀 싫어하셨는데 근데 이제 몸이 편찮으시니까 제가 인제 씻겨 드렸죠. 아버지가 인제 옷에다가 인제 대변 있죠. 그걸 인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몸을 막 씻겨 드렸어요. 다 씻기는데 처음으로 인제 아버지 몸을 씻겨 드렸죠. 음. 그리고 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.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.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한 3년 반 동안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죠. 어.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세월이 좀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 년이 좀 넘었는데 항상 저를 보면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셨죠.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제가 여러모로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참 아쉬워하셨던 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아무리 힘들고 뭐 아무리 어려워도 '나는 할 수 없다. 나는 못한다.' 뭐 부정 뭐 그런 거 뭐 그런 걸 잘 몰라요. '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. 잘 될 것이다.' 이렇게 생각하지 설사 잘못되어서 뭐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실패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뭐 용기와 그런 담대함은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, 아버지한테. 늘 긍정적인 아버지한테. 늘 웃으셨죠. 늘 웃으시고 늘 활기차고 늘 희망차시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죠. 좋은 하루 되세요.